네, 안녕하세요. 5월에 첫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된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ABO 박성희입니다. 오늘 뉴트리라이트를 할 건데요. 아티스트리로 알고 계셨죠? 네, 내 아이를 길고 현명한 아이로, 그리고 어린이 성장 헬스 트레이너라는 이름으로 아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2017년 파이토스타로 본사에서 선정이 됐었고요. 2018년에도 또 연이어서 파이토스타로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에 우리 맨즈 에너지팩이라든지 스마트 오더에 대해서 기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뉴트리라이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거를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좋은 거 물려주고 싶죠. 재산이나 그리고 학력, 인품,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의 건강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이들이 키만 키우고 싶은가요? 아니면은 건강도 지켜주고 싶은가요? 요즘에 4에서 7세 정도 아이들한테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영유아 검사를 하면 1% 미만이다. 그래서 카페 같은 데 많이 올려져 있는데 댓글이요. 성장 주사를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장을 확실하게 보장하지도 않은 성장 주사를 맞고 100%의 아니면 더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성장 주사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건강해지니까 키가 자라고 키가 자라니까 똑똑해지는 그런 현명한 영양 관리로 우리 아이를 키우고자 합니다. 영상 재생이 네. 계속 눌렀는데 안 돌아갔네요. 네. 자,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재산, 학력, 인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건강이겠죠. 자, 되어 있잖아요. 세포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생명이죠? 넘어갈까요? 네, 세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영상을 보시면 참 좋았을 텐데요. 우리 몸은 60쪽의 세포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거의 100쪽의 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조직이 모여서 장기를 이루게 되고요. 그 장기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게 됩니다. 자, 건강한 몸이 되려면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면 좋겠죠. 그리고 세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골고루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6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으면 좋은데요. 요즘에는 6대, 7대, 8대까지 얘기하면서 7대 영양소 유산균까지 그리고 8대 식이섬유까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골고루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면역이 증가되겠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 또는 에너지가 더 많이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뇌 성장 그리고 성 호르몬까지도 건강하게 되면서 우리가 좀 더 키를 키우되 똑똑하고 길고 그러면 건강하고 그렇게 키우는 건데요. 중고등학생들한테 키의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남자아이들의 70%가 키에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여자아이들의 약 77% 정도가 나는 키에 불만족스러워. 설마 너무 커서 불만족스러울까요? 크고 싶겠죠. 그래서 키를 크는 요인을 봤더니요. 우리 아이의 키는 어떻게 결정되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영양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유전적인 거는 23%. 유전적인 게 23%면 나머지 77%를 노력하면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제가 키가 큰 편은 아니고요. 남편도 크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의 키 평균을 요 공식대로 해봤더니요. 우리 아들의 키가 171.5가 나왔어요. 남자아이 키로 너무 작죠. 요즘에는 키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서 긴 아이들은 길고 짧은 아이들은 짧고 중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제가 180까지 키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영양을 주고 단백질 안 먹으면 학교 가지 마 그랬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학교 가는 거는 공부는 언제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보다는 키 키우는 거에 키는 생명과 건강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부터 좋아졌어야 됐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선천성 심장병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력은 한쪽이 선천성 원시여서 시신경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공부보다가는 건강이 우선이었고요. 그리고 키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학교보다는 프로틴, 단백질 먹이는 거를 훨씬 더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성장 속도를 봤어요. 성장 속도를 봤더니 출생기부터 1살 때까지가 가장 큰 키, 빠른 성장을 이루는 첫 번째 급성장기가 됐고요. 그래서 1년에 11에서 18cm에서 25cm 정도가 자라고요. 1세에서 2세는 연 1년에 12에서 13cm, 그리고 2세에서부터 사춘기까지는 모락모락 자라서 1년에 5cm 정도 그렇게 자라게 되고요. 사춘기 급성장기가 되면 1년에 7에서 12cm, 남자아이들은 그렇게 자라고요. 여자아이들은 6에서 11cm. 그러면 크게 자라는 아이들과 잘 자라지 않는 아이들의 키 차이가 벌써 1년에 5cm가 나는 거죠. 급성장기의 사춘기가 키가 자라는 시기는 보통 2년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2년이 지나면 안 자라냐? 그러지는 않아요. 대신에 1년에 5cm에서 12cm까지 자라는 그 키가 1cm, 2cm 이렇게 모락모락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급성장기 때 크게 키워주면 그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이별 성장 속도를 봤더니 빨간색 여자아이들은 10살부터 12살, 그러니까 12살 전후로, 그럼 초등학교 5학년 전후로, 초경 있기 전후로 급성장기가 오고, 남자아이들은 14세 정도 좀 늦게 오게 되죠. 급성장기 사춘기는 그럼 어떻게 알아보나? 사춘기를 봤더니요, 남자아이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체중이 약 41에서 42cm 정도 되더라. 키는 약 150cm 정도 되더라. 그때가 되면 키를 키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준비를 하면 조금 늦지 않을까요? 근데 이미 지나버린 아이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거죠. 키는 태어나면서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언제가 좋을까요? 나 임신을 해야 될 것 같아, 애를 키워야 될 것 같아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엄마의 몸이 만들어져야 뱃속에 있을 때 1년 동안, 10달 동안이죠. 그죠? 사실은 10달도 아니죠. 그죠? 네, 40주 동안 아이가 50cm를 큽니다. 가장 큰 시기는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엄마가 먼저 몸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여자아이는 체중 약 31에서 32 정도,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때, 그리고 그때쯤부터는 여자아이들은 이제 초경도 할 수 있겠구나, 키를 키워야 되겠구나, 영양을 많이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성장이란 뭘까? 뼈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리고 하체와 척추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 사람의 뼈는 206개의 신장을 지배하는 뼈가 있어요. 근데 등뼈가 26개, 다리뼈 62개에서 키를 성장하게 만들게 되죠. 성장판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장판은 관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판이란 뭐냐? 성장의 중심이 되는 곳이고요. 골반, 무릎 부위의 위와 아래, 그리고 발목, 발꿈치, 발 뒤꿈치, 그리고 성장판은 연골로 되어 있다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도 연골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장판의 위치를 봤더니 이렇게 빨간 표시로, 온몸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급성장기가 오면 긴 뼈들에서 많이 자라게 되죠. 팔, 다리, 척추에서도 물론 일부 자라기도 합니다. 어린이의 무릎과 어른의 무릎의 차이를 보시면 되고요. 성장판을 확대시켜 봤어요. 성장판을 확대해 봤더니 그림에서 성장판을 확대시켜 보니까는요, 오픈되어 있는 쪽을 보면 우리 위아래 뼈 간격이 넓은 곳이 있고 좁은 곳이 있죠. 그거는 관절의 중간이지 성장판이 아니고요. 제가 이게 성장판 말씀드릴 때 치킨 얘기 말씀드리거든요. 닭다리 뜯을 때 연골이 떨어지고 또 한 번 더 떨어지는 부분 있죠. 거기가 성장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클로즈라고 돼 있는 이쪽은 퇴행성 관절염이 오신 거예요.
위아래 뼈가 붙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성장판은 어떻게 분업이 되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연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 부분에서 성장 세포가 만들어져요. 성장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많은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요? 비타민 A가 많이 필요하죠. 세포 분할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비타민 A는 점막을 촉촉하게 하기도 하고 세포를 분열하기도 하고요. 어른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세포 주기가 달라져서 노화가 예방이 되지만 아이들은 세포 분열이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B 쪽에 가서 성장판 세포 수가 증가를 하게 되죠. 이럴 때 많이 필요한 게 칼슘과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B군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면 성장판 크기가 커지게 돼요. 많이 만들어져서 세포가 커지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물이에요. 이때 좋은 물이 들어가면 건강한 뼈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건강하지 않은 물, 역삼투압에 산성수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럴 때는 뼈 자체가 건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키는 크더라도 골다공증이나 뼈가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장판에서 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커질 때는 좋은 물이 8배나. 그래서 급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좋은 물을 많이 먹여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키 크는 원리를 봤더니요.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성장 호르몬을 간으로 보내요. 그래서 간에서 작용을 해서 IGF-1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늘어지게 하는데요. 그럼 키가 크려고 하면 뼈만 좋으면 될까요? 일단 뇌부터 다스려야 되겠죠. 그리고 간도 좋아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뼈로 가겠죠. 그래서 저는 키를 관리하는 아이들한테요. 첫 번째로 권해주는 게 무조건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B군 만큼이나 중요한 거를요. 저는 맨즈팩을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맨즈팩에는 우리 종합 더블X와 오메가3와 그리고 간 기능에 좋은 밀크시슬 EX까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권해주고 있습니다. 자, 키 크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그렇다면 고른 영양도 알게 됐고 물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적당한 운동 그리고 수면 습관. 일찍 잠자라고 하죠. 그래서 초등학생 미만 급성장기가 오기 전 미만에 있는 아이들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잠을 자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청소년기 이상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적어도 7시간은 잠을 자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뭐다? 공부다. 공부하지 마? 그러면 좋아하겠죠. 그죠? 성적 나빠도 괜찮아? 네. 근데 할 사람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 장애가 있나 없나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장 장애가 있는지를 알아보면은요. 자, 우리 아이는 몇 가지나 해당이 될까를 알아봐야 되겠죠. 몇 가지나 보면은요. 사춘기 이전에 1년 평균 4cm 이하로 자란다. 평균 아까 5cm로 자란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3세 이후에 평균 키가 또래보다가 10cm 이상 작다. 그리고 발육 상태가 또래 중 하위 10%에 속한다. 그리고 키 크는 속도가 어느 시기인가 갑자기 안 크는 것 같아. 그걸 어떻게 할까요? 옷이 안 작아지는 거예요. 옷이 작아지면 아이가 크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비만하면서 키가 작다. 예전에는 살이 키가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 살이 키를 작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옛날에는 왜 컸을까요? 살이 워낙에 먹을 게 없었어서 살집이 조금 있으면 그게 영양이어서 키가 컸거든요. 요즘에는요 열량 영양소를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서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급 내에서 5번째 이내의 아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비교적 큰 키였는데 중학교 가면서 키가 작다. 그리고 평균 8cm 이상 자라지 않거나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리고 엑스레이 검진을 했더니 나이보다 2년 이상 어리다. 그리고 엄마 아빠 키가 너무 작다. 나이가 어리면 뼈 나이가 어리면 더 잘 크지 않을까? 그 생각 하시죠. 저도 그 생각 했거든요. 근데 뼈 나이가 너무 어리면 어리다가 굳어지는 상태가 된답니다.
그러면 성장통을 알아야 되겠죠. 키 크는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성장통을 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해 떨어지면 애들이 팔다리가 아프다 그래. 찡얼찡얼거려. 그리고 양쪽 무릎의 같은 부위가 모두 아프다. 또 아픈 부위를 만져줬더니 편안해한다. 그리고 따뜻하게 찜질이나 안정을 하면 그러면 증상이 호전된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성장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특별히 병원에 가지 않고 나 단백질 부족해, 칼슘 좀 줘, 비타민 B도 부족해. 이왕이면 골고루 든 모든 비타민 미네랄을 모두 줬으면 좋겠어. 엄마 밥 좀 좋은 거 주세요. 탄수화물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팔다리가 아프거나 아픈 부위를 눌렀더니 더 아파한다. 그리고 피부가 벌겋게 되고 관절이 아파하거나 외상 후에 아프다. 그리고 잘못 움직이거나 다리를 잘 못 움직이거나 다리를 전다. 또 관절이 부어 있다. 이럴 때는 빨리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인체 시계를 봤더니요. 새벽부터 밤부터 2시까지는 면역 시스템이 복구되는 시간이에요. 아이가 비염, 천식, 아토피 내지는 기타 다른 질병이 있을 때는 아이가 자라지 않거든요. 우리 아들은 선천성 심장병이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도요. 친구들의 무릎에 앉아서 놀았어요. 그리고 축구하러 가면 초등학교가 가까워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거든요. 축구하러 가면 항상 교복을 입고 갔습니다. 난 중딩이야 하면서 그렇게 작았었던 아이인데요. 그래서 면역, 일단은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잔병 치레부터 없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부터 케어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11시부터 1시까지는 골수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다음날 쓸 담즙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시부터 3시까지는 간담이 집중적으로 11시부터 밤 11시부터 1시까지는 간이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하죠. 1시부터 3시까지는 담이 그러니까 쓸개가 많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는 호흡기와 폐가 조절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침, 천식 환자들이 가장 기침을 많이 하는 시간이죠. 그죠? 새벽에 3시부터 5시까지는 그리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긁는 시간이 3시부터 5시.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고요. 그리고 5시부터 7시에는 위장이 정화되는 시간. 근데 7시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밥 먹으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전에 일어나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침밥을 먹으면 좋지만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굳이 아침을 먹지 않아도 그래도 좋고요. 아침에 알카리수 물 한 잔 이렇게 하면 미지근한 미온수에 있는 그 물 한 잔 하면 참 좋겠죠. 그러면 영양을 균형 있게 왜 균형이 있어야 되냐? 여기에 보면 리비의 물통이라고 물통이 보이시죠? 영양이 많은 영양을 더 많이 주고 결핍된 영양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결핍된 수준으로 내 건강은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큰 호백에다가 식물을 배양을 했더니 칼륨을 빼면 자라지 않고요. 우리 칼륨 결핍이 되면 면역도 떨어지고 키도 자라지 않고 칼슘이랑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철 결핍시키면 식물이 누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어지럼증이 있거나 빈혈이 있거나 또 마찬가지겠죠. 근데 영양소를 더 첨가를 해줘도 더 잘 자라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뉴트리라이트가 굉장히 좋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뉴트리라이트죠.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의 우수성 그리고 뉴트리라이트의 철학과 전통 그리고 식물 내재 영양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뉴XX가 그 연구를 할 때요. 2주 전부터 시작을 해서 식사나 평소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피검사를 해서 시작하는 2주 후에 했더니 그래프가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탈락. 그리고 그 오차 범위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먹어서 실험을 했더니 XX 섭취를 했을 때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실은 DNA 손상된 DNA를
회복시킨다라는 것들이 연구 결과로 있고요. 그 회복된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제가 이거를 빼먹었네요. 네. 이렇게 2주 전부터 미리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8주 동안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DNA의 손상과 활성산소의 유의적인 유의적 억제를 하더라. 굉장히 절제된 표현이죠. 확 회복시킨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죠? 그래서 대조군을 봤더니요. 그림으로 보세요. 그림으로 포인트가 있나요? 네. 그림으로 이렇게 봤더니 위에 대조군의 위에 있는 이 그림이 어떻게 됐죠? 색깔이 흐리고 뒤에 꼬리도 생겼죠. 혜성처럼. 근데 8주를 먹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선명해지고 꼬리도 없어지고 DNA가 살아났다는 거죠. 흐리고 꼬리가 길수록 텔로미어가 짧아질수록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좋아지더라 하는 거고요. 또 항산화를 봤어요. 항산화를 봤더니요. 산화된 정도가 낮아지더라 하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옆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게 됐죠. 그래서 항산화도 일어날 수 활성산소를 많이 제거했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연구를 했나 봤더니 우리나라에 맞는 더블엑스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화여대에서 영양 및 기능을 연구를 했고요. 서울대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먹었을 때 얼마나 좋아지나 하는 아까 앞에 보셨던 그런 통계들을 냈고요. 건국대에서는 기능 대사체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 영양소가 정말 기능을 하나 하는 것을 연구를 했고요. 한남대학교에서는 DNA와 세포, 좀 전에 사진 보셨죠? DNA가 살아나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체 적용 실험 결과를 봤더니 19개의 식물 영양소가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프가 복잡할수록 펄스가 복잡할수록 식물 영양소가 많다 하는 거고요. 예전 거에 비해서 핑크색으로 나와 있는 예전 거에 비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와 있는 영양소들이 모두 다 증가한 영양소들이고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철과 굴이 있죠. 얘는 기존의 것보다 함량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몰리브덴이라고 하는 이 미네랄이 들어가면서 철과 구리의 흡수력을 굉장히 많이 높여줬기 때문에 굳이 유지하거나 증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도 가격은요. 딸랑 2,000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틴은 왜 강조를 하나? 프로틴은 뼈와 치아, 연골, 피부 모든 것을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프로틴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냥 맛은 싫어 하는 아이들한테는 저는 딸기 맛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맛이 너무 맛있어요. 우리 송화소금 한 꼬집 아세요? 예전에 우리 프로틴 식혜 만들 때 송화소금 12알 네 그렇게 해서 넣고 먹었을 때 숭늉처럼 구수한 맛이 나면서 그 물로 식품을 마시게 되면 삼키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프로틴 따로 식품 따로 하니까 너무 많이 번거로워하고요. 그것도 힘들다. 다 갈아서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뉴트리라이트 프로틴이 얼마나 좋은가를 봤더니요. 이 아이는 아미노산 수액 주사액의 원료들을 조사를 했지요. 그리고 옆에 있는 프로틴은 한 스푼입니다. 한 통 기준이 아니고 한 스푼이기 때문에요. 보통 영양 수액을 맞으면 우리 한 번 맞을 때 저렴한 3만 얼마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싼 거는 2, 30만 원 정도 하죠. 그래서 저렴한 건 불안하니까 그래도 조금 높여서 5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뉴트리 프로틴 36스푼이거든요. 180만 원과 맞먹는 영양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 한 마리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딱히 몰라. 병원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죠? 모두를 높여줄 수 있는 뉴트리키즈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12가지 비타민과 5가지 무기질 그리고 식물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른 영양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블엑스 저는 뉴트리키즈보다는 더블엑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더블 X를 삼키게 하거든요. 개수를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갈아 먹으면 되죠. 운동선수는 8번씩 먹는다는데 정량 먹으면 어떨까요? 네, 형편껏 먹을 수 있는 형편껏 구매할 수 있는 경제 형편껏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더블 X 무기질은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그리고 19가지의 식물 영양소가 자연에서 얻은 천연 원료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비타민 B군 말씀드렸죠. 비타민 B군의 식품들이 우리 몇 가지가 있죠. 네. 비타민 B군은 우리 식물을 단백질이 또는 내 몸에 들어와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들을 모두 만들어 주되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만 있으면 콘크리트가 될까요? 아니죠. 물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 물 역할에서 반죽을 해주는 것이 비타민 B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저는 생생 비타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몸에 들어와서 흡수가 돼서 내 세포 하나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소장에서 흡수력이 좋아야 되겠죠. 흡수를 도와주는 유산균. 유산균의 우수성도 당연히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박보검만 모아놓은 그런 유산균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소장과 대장과 직장까지 가서 모두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유산균을 도와주는 식이섬유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유산균에도 들어가요.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있는 뉴트리라이트는 신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밖에서 또 따라하는 것들이 있고요. 파우더 식이섬유는 소장의 흡수력을 도와주는 파이버 파우더 식이섬유는 수용성으로서 소장의 흡수를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칼슘 뼈에. 그래서 뼈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력을 높여주는데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먹은 식품들을 모두 약방의 감초처럼 모두 어울려서 효율을 높여주는 파이토 비타민 C 또는 아세로라 C가 있고요. 그리고 뉴트리키즈에서 제가 세몬 오메가3와 DHA 이 아이들은요. 당연히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키가 크는 기간을 아까 급성장기 제가 2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2년을 3년을 크고 4년을 크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똑똑해지게 하는 뇌세포를 만들어주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1차 급성장기를 놓쳤다면 2차 급성장기를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두 환경에 많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이상적으로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바디버든이라는 책에서 보면 알 수 있고요. 환경 호르몬의 체내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인에 비해서 아이들이 월등하게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조숙증의 실태. 자, 이 아이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딸인 줄 알고 키웠더니 아들이더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왜 그러냐 했더니 요도하열이 길이가 짧아지다 속으로 들어간 거죠. 왜?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기, 조리 도구, 먹는 물, 마시는 공기, 그리고 영양 아무거나 먹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키 크는 습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더니요. 첫째, 영양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그 영양 중에서는 물도 좋은 물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은 짧게 스트레칭 뛰나 다 아시죠?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네. 그리고 수면은 가능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꼭 잠을 재워라. 그리고 스트레스는 공부하지 마라. 네. 공부시키지 마세요. 네. 자, 충분한 수면은 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기가 10시부터 11시부터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지만 얘는 잠이 들고 1시간 반이 지났을 때 가장 높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나? 시중에는 내가 합성인지 천연인지 몰라. 그래서 저희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보여줬더니 합성 비타민 C는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우리 먹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딱 하나 있어요. 유전자 변형이 된 감자나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알고는 못 먹지만 모르고는 먹을 수 있겠죠. 그 외에는 우리 퀸 냄비를 만드는 니켈도 들어가 있고요. 그죠? 황산이나 납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얘를 먹으면 될까요? 네. 그런데 나는 잘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제대로 잘 선택해서 먹느냐, 그 선택 기준. 저는 그 선택 기준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가지고 있느냐,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자사의 농장과 직접 재배를 하는 또는 직접 제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CEO의 철학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30분의 시간을 다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물감을 아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꿈을 아끼면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해서 오늘도 많이 꿈꾸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각 기간 개별 나타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